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강감찬 함이 파병될 가능성이 있죠. 정말 이 정부가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한 척, 그리고 자주적인 척, 그리고 일본에게도 아주 멋진 척, 미국에게도 당당한 척,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미국에게 지금 얼마나 굴복하고 또 납작 엎드려서 지금 빌고 있는지 그런 정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강감찬 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견딜 수 있는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군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파병을 한다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금 미국에게 부탁하는 것이 많을까, 또 미국에게 책 잡힌 게 많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 호르무즈, 강감찬 함, 그리고 이란 잠수함 누가 이길까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자, 8월 15일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지난해 4월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국제연합군의 공습작전에 참가한 영국 해군 최신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인 아스튜드급이 단 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한 것은 시리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 제레히 잠수함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기 때문이다. 영국 해군 잠수함이 진입할 예정이었던 해역에는 시리아에 파견된 러시아 해군 소속 킬러급 디젤 잠수함 한두 척이 먼저 와 있었으며, 음향 흡수 타일을 장착한 이들 잠수함은 영국 잠수함이 접근하자 액티브 핑을 쏘며 위협해서 영국 잠수함이 긴급히 퇴각했다. 국제전략연구소 닉 차일드 연구원은 현대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소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시리아 전역에서 러시아 디젤 잠수함이 영국 핵 잠수함을 쫓아낸 것은 사실이라면, 이는 연안 지역에서 원자력 잠수함과 AIP 디젤 잠수함 간의 우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라고 8월 15일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결국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이 영국의 최신의 핵 잠수함인 아스튜드급을 먼저 발견하고 더 접근하면 쏜다라는 뜻의 액티브 핑을 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튜드급이 후퇴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경고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의뢰를 쐈으면 아스튜드급이 침몰했겠죠. 자, 그러면 이 킬러급 잠수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디젤 잠수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제일 조용하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아주 조용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킬러급 잠수함을 이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핵 잠수함을 내쫓았던 디젤 잠수함 이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력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우리 강감찬 함이 여기로 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킬러급 8770, 바로 러시아가 쓰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세 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반다르 아비스 항의 작전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란은 거의 반다르 아비스가 전부 작전 기지예요. 거기에 그냥 뭐 해군력을 몰빵하고 있습니다. 수중 배수량은 3,950톤, 아주 덩치가 크죠. 우리 손원일 214급 손원일 잠수함이 1,800톤이니까 수중 배수량으로 따지면 거의 뭐 2배 이상의 덩치입니다. 최대 속도는 25노트, 그리고 무장으로는 553mm 발사관 6기, 여기에 어뢰 18발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1200톤급이죠. 이 비사트급 잠수함 한 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533mm 어뢰 발사관 4기를 탑재하고요. 파티어급 잠수함이라고, 이건 600톤입니다. 여기도 역시 533mm 어뢰 발사관 4기. 그래서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란의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전력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런 호르무즈의 봉쇄시 최선봉에설 소형 잠수함대입니다. 바로 가디르급 잠수정인데요. 이게 바로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 우리 천안함을 침몰시켰던 그 연어급 잠수함하고 똑같은 기종이다. 북한이 여기에 수출했다, 기술을 팔았다, 이런 정보가 있는 바로 그 잠수함이죠. 보유 수량은 23척 이상이랍니다. 정확하게 몇 척인지 모르는데 23척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준 배수량은 120톤, 아주 작습니다. 무장으로는 533mm 어뢰발사관
두문을 장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최선봉에 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소형 잠수함 가디르급, 북한의 여느급하고 똑같은 이 잠수함, 잠수정 23척, 그리고 중형, 대형, 소형 잠수함 6척 해서 2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란 해군입니다. 그런데 이란 해군은 우리처럼 동서남해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딱 호르무즈 해협 여기만 딱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필요 없어요. 오직 호르무즈 해협 50km의 이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하면 이란은 뭐 끝나기 때문에 여기만 딱 담당하는 해군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의 밀집도는 대단한 것이죠.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이곳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 이란으로 교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과 우방국들의 군함도 이 규칙에 따라 이란 해군의 무선에 아랍어로 응답해야 된다. 아랍어 모르면 죽는 겁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때 지옥에 들어왔다고 말할 것이고 페르시아만에서 나갈 때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방어가 우선이나 적이 오판하면 즉각 공격으로 전환할 것이다. 공격으로의 전환은 곧 이란의 모든 국방력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철저하게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면은 미국,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나라만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파견하는 나라가 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은 검토 중이다. 그러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예했습니다. 즉 안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여기 가야 될까요? 우리가 미국에게 엄청난 꼬투리를 잡혔고 미국에게 엄청난 뒷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일본의 여러 가지 일본과의 지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소미아 폐기한다. 웃기는 소리죠. 지소미아를 어떻게 폐기합니까? 그건 미국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동맹 파기 선언과 같습니다. 지소미아 폐기할 정도의 그런 폐기가 있는 정부가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 이 죽음의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전부 겉으로는 강한 척, 자신 있는 척, 자주적인 척하고 뒤로는 지금 미국에게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추악한 거죠. 자,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국 선박 공격이 가능한가? 이란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어제 낮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어제 오후의 상황을 이제 선박들이 딱 그 시점에서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캡처한 사진입니다. 일순간의 사진이에요. 배가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큰 배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작은 배들도 뭐 수도 없이 다니죠. 폭이 50km예요. 자, 여기는 이렇습니다. 비좁고 선박 통행량이 아주 많은 해협입니다. 일대에 설정한 중앙분리선이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대형 선박 운항 가능 해로의 폭은 10km에 불과합니다. 전체 폭은 50km지만 이 가장자리 부분은 아주 수심이 얕습니다. 9m짜리 수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선박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은 폭 10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앙분리선, 그러니까 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배, 오는 배 이렇게 해서 서로 교차를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차 도로처럼 중앙분리대가 있고 가는 배, 오는 배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3에서 4km 그리고 양쪽으로 가는 배, 오는 배가 각각 3km씩 해서 10km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선을 경계로 해서 선의 아랫부분은 오만의 해역입니다. 오만. 그리고 선의 북부 지역이 바로 이란의 영해입니다. 아래는 오만의 영해. 자, 그런데 페르시아만에서 나올 때는 오만의 영해만 사용해서 가까스로 나올 수가 있는데 들어갈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란의 영해를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란의 영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무해통항의 원칙입니다. 무해통항. 해를 끼치지 않으면 영해로 들어와라. 왜?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국가 영해를 통과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통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적대적인 선박에 진입할 경우에 영해권 보유 국가는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해통항의 원칙. 즉, 이란 해군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면 바로 공격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란의 부사령관은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통제권 자기들이 확실히 쥐고 있고 공격한다라고 했고, 이란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이란으로 대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제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는요, 바로 반다르 아비스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란의 해군입니다. 해군 기지입니다. 이란의 모든 해군 전력이 이 반다르 아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 호르무즈 해협만 장악하면 되니까 뭐 여기 잠수함, 수상함 할 것 없이 전부 이 반다르 아비스에 집중해 있고, 기가 막힌 것이 그 앞에 이 캐슘 섬이라고 아주 길쭉하고 큰 섬이 가로놓여서 이 반다르 아비스를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도 호르무즈라고 하는 작은 섬이 또 방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의 군함이나 잠수함은 이 캐슘 섬과 호르무즈 섬의 중간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것이죠. 천의 요새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또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란 섬이죠. 이 뒤가 바로 이란 잠수함의 응가할 수 있는 응거 해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 군함들도 이 바로 섬 뒤에 매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갑자기 고속정들이 뛰어나와서 후트, 즉 시크발, 시속 300km짜리 어뢰를 발사하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섬이죠. 자, 그런데 우리 상선들은 들어갈 때 이렇게 오만 해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란의 해역을 밟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란의 해역을 밟아야 되는데, 갈 때 또는 올 때 무조건 이란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최대 수심이 290m입니다. 아주 깊죠, 그 정도면. 그런데 평균 수심이 불과 50m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천해 환경입니다. 아주 뭐 수계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해가지고 우리 서해처럼, 마치 우리 서해처럼 잠수함을 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선박 통행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음을 잘 청취를 할 수가 없어요. 섞여가지고 상선의 이 소음에 섞여서 잠수함이 매복해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약해서 잠수함 매복에 용이합니다. 조류가 너무 약해가지고 잠수함이 이 섬 뒤에 있으면은 적당하게 좌우 밸런스만 잡으면 그대로 정지하고 서 있을 수도 있는 게 이 지역의 조류입니다. 왜? 호수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수함이 매복하기가 아주 용이한 겁니다. 자, 시리아 앞바다 지중해죠. 거기에서 영국의 아스트리드급 핵잠수함이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에게 들켜가지고 뭐 침몰당할 뻔했죠. 사실은 적대적인 상황이었으면 침몰당할 뻔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란은 적대적일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갔을 때 우리에게 지금 이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지 마라. 보내면 니들 죽는다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군함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적대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 문무대왕함, 강감찬함, 충무공 이순신함, 왕근함, 대조영함, 최영함, 이 청해부대가 될 군함들이 과연 킬러급 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킬러급 잠수함은 고사하고 그 연어급 잠수함, 가디르, 그 가디르급 잠수함 23척, 그것도 탐지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자, 강감찬함은 이란 소형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나? 정말 기가 막힌 내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링스 헬기는 현재 대잠 장비를 떼어갔을 확률이 아주 높다. 기관총자를 설치하고 UDT 대원들이 작전할 공간을 확보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 링스 헬기는 대잠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강감찬함은 자기 군함에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그 대잠 전력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고 또 어뢰가 발사됐을 때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또 어뢰의 소음조차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링스 헬기는
기관총자 설치를 위해서 대잠 장비를 탈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잠수함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ACM 타크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적의 음향 의뢰, 음향을 쫓아오는 엔진 소리 그리고 스크류 소리 이런 음향을 쫓아오는 음향 감응 의뢰가 있습니다. 그 의뢰가 쫙 오면은 우리 배의 소음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을 쫙 쏘아보내가지고 기만체계죠. 그런 기만체를 딱딱 쏘아보내가지고 의뢰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이 엔진 소리가 웅 하는 소리가 난다면 똑같이 웅 하는 소리를 내는 이것을 메모리가 된 어떤 그 기만체를 탁 쏩니다. 그러면은 의뢰가 쫓아오다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왜? 더 의뢰에 더 가깝게 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배는 피하고 이게 바로 TACM, 타크미라는 건데 문제는 이라는 음향을 따라가는 의뢰도 있지만 웨이크 호밍, 즉 항적을 이 물결, 이 스크류가 돌아가 물결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물결을 쫓아오는 웨이크 호밍 의뢰가 대부분이고 더 무서운 것이 직주 의뢰입니다. 바로 슈크발 후트죠. 그 슈크발 시속 300km짜리 그냥 10초에 그냥 와서 때려버리는 10초 만에. 자, 여기 상선들이 뭐 기껏해야 시속 10노트 이 정도로 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양으로 나오면 시속 한 15노트, 20노트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으나 이 복잡한 곳에서 시속 10노트 이상 달릴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아주 완전히 급커브를 꺾어야 되는데 10노트로 못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함도 똑같이 그 10노트의 속도로 상선들하고 이 유조선들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시속 300km짜리 의뢰가 2km 밖에서 확 날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피해버리면 이 직주 의뢰가 유조선을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이요. 저는 우리 해군이 이런 건 나중에 앞으로라도 뭐 이런 것들의 공소시효가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앞에 거 다 뒤져내가지고 이따위 소나를 이런 중형 구축함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함 같은 1조 원짜리 국가적 자산인 그런 대형 구축함에 장착을 한 작자들 다 갈려내야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2011년도에 이 DSQS 이 소나인데요. 2011년도에 DSQS 소나 세 개를 샀습니다. 왜?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서해 유성룡함, 우리의 세 척의 이지스함에 갖다 붙이려고 이 소나 3개를 샀습니다. 근데 이 소나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 강감차는 포함해서죠. 충무공 이순신급 이 5,000톤급 구축함 6척에도 이걸 다 장착했어요. 자, 충무공 이순신하고 세종대왕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다르죠. 가치가 거의 더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또 이 소나를 갖다 붙입니다. 기존에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에 달려있던 소나 있습니다. 우리 어차피 세종대왕함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카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투체계와 그 소나체계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똑같이 가져왔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나를 뺍니다. 빼고 과거 유럽에서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2,000톤, 3,000톤짜리 아주 구형, 전세대의 구형, 소형 군함에 장착하던 이 DSQS-21 소나를 갖다 붙입니다. 왜? 싸거든요. 이 소나 가격이 얼마냐? 당시 세 척의 세종대왕함, 율곡2함, 서해 유성룡함 이 세 척의 이 소나 가격이 650만 유로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개당 소나 한 개당 한 25억 원 정도 하겠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통영함 소나 한 개에 20억 주고 바가지 쓰고 산 거. 이게 그거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자, 세종대왕함 1조 원짜리예요. 1조 원짜리인데 군함의 가장 강력한 위협인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25억 원짜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세종대왕함도 이거 있습니다만 램이라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200억 원. 함포 뭐 120억 원, 150억 원, 골키퍼 시스템 150억 원 이런 식으로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무장들은 200억 원, 300억 원 뭐 이런 것들을 막 착착 갖다 붙입니다. 무장은 펀치는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레이더 30km밖에 안 보이는 레이더 갖다 붙이고
소나는 완전히 중주파 소나, 현대전에 잘 쓰지도 않는 거, 이런 거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눈과 귀를, 눈은 레이더, 귀는 소나 아닙니까? 다 멀게 만들어 놓고 허우대는 멀쩡하게, 이렇게 지금 군함을 지어놓고 있어요. 이거 왜냐? 일단 허우대 좋으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거고 윗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줄여야 사업을, 예산을 따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전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우리 군대는 전쟁을 안 나는 그런 전제를 하고 무기를 구매하는 군대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따위 소나를 이제 장착해 놓으니까 호르무즈 해변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종대왕 하면요, 그 10,000톤짜리 1조 원짜리 이지스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 이것도 제가 욕을 하고 있는데, 세종대왕 하면 이거보다 2배, 3배의 가치가 있는 고가치 표적인데, 이게 또 이거 갖다 붙여놨어요. 1조 원짜리 배에 잠수함을 탐지해야 되는 소나를 25억 원짜리를 갖다 붙였어요. 이런 짓거리들 해야 했습니다. 다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가려내야 됩니다. 아, 정말 분합니다. 정말 화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속일까요? 전쟁을 대비하는 게 집단이 군인인데, 군대인데, 전쟁을 안 날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감천함은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가면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링스 헬기가, 그럼 링스 헬기 대잠장비 실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링스 헬기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디핑 소나라고, 헬기에다가 이제 소나를 또 줄로 매달아 가지고 밑에다가 바다 밑으로 담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려온 소음을 듣는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대형 헬기들은 소노부이라고 그런 것들 팡팡 던져서 물 아래에다가 던져서 빠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려온 신호를 무선으로도 듣는데, 우리 이 링스는 그런 할 능력도 없어요. 네, 그래서 디핑 소나를 담그고 들어야 되는데, 디핑 소나를 담그면 액티브 핑을 쏩니다. 액티브 핑. 액티브 핑은 적대행위입니다. 분명히 이란이 말을 했죠. 적대행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해 통항의 원칙에도 적대행위를 하면 자유권을 발동하는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자유권적 차원에서 우리가 액티브 핑을 쏘면은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이란이 자유권 차원에서 우리를 공격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해 통항의 원칙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줬지 않습니까? 액티브 핑을 쏴서. 그래서 링스 헬기가 디핑 소나를 장착하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액티브 핑을 못 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함을 집어넣고 유조선들을 아까 그 좁은 곳에 거의 120도로 꺾이는 이 지역에 우리 군함들을 보내서 바로 이 지역을 호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아니,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들은 여기에서 원유 수입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위험한 거 알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예요. 자, 이란이 가장 고르기 쉬운 시범 케이스 누구겠습니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시범 케이스로 하겠습니까?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핵 보유국, 그리고 군사력 사용 의지가 높은 이 영국을 시범 케이스로 고르겠습니까? 이 세 나라 중에서 한국 국제적 영향력 거의 없지요. 한미동맹은 역대 최악이죠. 군사력 사용 의지라고 눈꼽만치도 없지요. 뭐 쫄보들만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기관 최약체죠. 이 중에서 MI6, CIA, 우리 국정원이 그거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그리고 염가형 장비만 잔뜩 묻혀, 허우대는 멀쩡한데 눈과 귀는 멀어있는 이런 이상한 군함 오는데 이거 얼마나 만만합니까? 자,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고사한 미국의 푸들이라고 하는 일본, 왜 거절했겠습니까? 이거 알기 때문이에요. 일본은요, 지부티에, 아덴만에 바로 P3C 해상 초계기를 파병해 놓고 거기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아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해군력이 잠수함과 그 후트, 즉 시크말 어뢰의 그 무섭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토했으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긴장 고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상자위대 파견을 보류했다. 핑계된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 역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국제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 인력을 파견하거나 호르무즈에서 떨어진 해역에 함선과 초계기를 보내는 정도만 고려한다 라고 마이니치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왜 보내겠습니까? 앞으로는 일본하고 지금 뭐 완전 멱살 잡고 싸울 듯이 일본 패 죽일 듯이 하면서 뒤로는 제발 일본하고 좀 중재 좀 해주세요 라고 빌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위험한 짓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청와대에서 올라온 사진이에요. 이 사람 표정 한번 보십시오. 식은방이 도를 넘었죠. 여러분들 이 표정 어떻게 보이십니까?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앞에다 놓고 볼턴 보좌관 세워놓고 호주머니 띡띡 손 넣고 이 여자 지금 표정 한번 보십시오. 뭐 장관이라 부르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식은방 떨다가 지금 이 똑같은 이 멤버들이 김정은이에게 리성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절절절절 매웠죠. 김정은에게는 뭐 90도 고개 숙였죠. 이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다가 지금 미국에게 완전히 코 걸려가지고 우리 해군 장병 강감차남 300명 승조원 생명을 담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군 위정자들이 역시 우리 군함들을 사비 가야 돼, 사비 가야 돼. 전쟁은 안 할 거니까 폼은 나야 돼 하면서 참 군함을 저 따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따위 건방진 짓거리 하다가 지금 우리 군인들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되고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 정부가 어물쩡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재앙을 몰고 오는 이 행위를 우리는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야당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있지 마세요.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데일리 입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